자, 32번부터 36번까지의 문제, 컴퓨터 CPU에 관련된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인 CPU는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몇 개의 중요한 그 개념들만 한번 밑줄을 쳐볼게요. 중요한 게 뭘까? CPU, 그리고 주기억 장치.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기억 장치 세 개를 한번 밑줄 쳐볼게요. 자, 그리고 캐싱에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CPU는 어떤 애냐면 CPU는 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기억 장치하고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그런데 CPU는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른 반면, 그러면 얘는 뭐야? 처리 속도가 매우 빨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얘는 데이터를 모아는 애다, 처리하는 애야. 오케이? 자, 근데 주기억 장치는 어때? 상대적으로 얘는 느려요. 그쵸? 상대적으로 느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처리 속도가 어때? 느리다. 느려. 자, 그렇기 때문에 CPU가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주기억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면 두 장치의 처리 속도로 인해요 명령을 빠르게 실행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당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막 어?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잖아. 그치? 근데 지방은 어때? 지방은 저장을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끄집어내려면 느리잖아. 그치? 여러 과정이 거쳐야 되고. 자, CPU와 주기억 장치도 마찬가지야. CPU는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 선생님이 지금 비유가 제대로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처리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게 CPU. 그리고 저장을 하고 오래 기억이 남는데 이 오래 기억이 남는 거는 끄집어 오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얘는 처리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그래서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캐시 기억 장치가 중간에 필요하다. 우리 32번 아니 34번 문제 풀 때 표가 3개 나와 있었죠. 얘는 주기억 장치고 얘는 CPU고 CPU에서 누구한테 전달해? 캐시 기억 장치한테 전달하잖아. 그치? 얘가 중간에서 CPU와 주기억 장치 중간에서 있어서 얘가 용량은 작지만 처리 속도는 굉장히 빠른 애야. 그래서 캐시 기억 장치가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중 사용되는 데이터의 일부를 복사해두고 CPU가 이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는 걸 캐싱이라고 한다. 그러면 캐싱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캐시 기억 장치가 얘가 어, 약간 그런 거지. 어, 문지기 같은 역할인 거지. 그래서 CPU가 캐시 기억 장치한테 야 이거 있어? 그러면 얘가 여기서 꺼내다가 갖다 주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락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1문단에서는 캐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요. 자, 계속 2문단에서 캐싱 얘기가 나옵니다. 캐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CPU가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된다?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자, 이를 위해서 고려되는 것이 참조의 지역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참조의 지역성이란 게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설명을 해줬죠. 자, 참조의 지역성은 시간적 지역성, 그리고 공간적 지역성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다. 자, 시간적 지역성은, 자, CPU가 한 번 사용된 특정 데이터가 가까운 미래에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말하고, 자, 공간적 지역성은 한 번 사용된 데이터 근처의 데이터가 곧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한편.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 나누는 것은 뭘까? 아, 효율적인 이문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효율적인 캐싱은 어떻다? 참조의 지역성을 따른다. 근데 그 참조의 지역성이라는 게 어떤 게 있다?
시간적인 게 있고 공간적인 게 있다. 끝. 자, 여기에 내용들이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진 않아. 아마 여기 나와 있는 한 요 정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시공간, 그러니까 시간적인 지역성, 공간적인 지역성 이런 것들은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서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여기 나왔던 밑줄 친 부분 이런 것들은 뭐 선지 정도로 옳으냐, 그르냐 요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요. 한편 주기억 장치 여기가 엄청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지금 그 캐시 히트, 캐시 미싱까지가 되게 중요하겠다. 그치? 자, 주기억 장치는 워드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이 된대. 자, 우리는 실제로 이 워드가 어떻게 우리가 좀 도식화할 수 있는지를 34번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표에서 보면 다 자리가 있는 거야. 태그 자리가 있고, 라인 자리가 있고, 워드는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다. 그치? 자, 캐시 기억 장치는 블록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 이때 워드는 어떻게 된다? 비트의 집합이고, 블록은 연속된 워드의 여러 개의 묶음을 얘기한다. 그러면 블록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면 요게 블록이네. 그치? 캐시든 아니면은 뭐 여기서 얘기하는 주기억 장치든 뭐 에어리어 뭐 아니면은 뭐 조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던 게 뭐야? 블록이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데이터가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장소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라인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캐시 기억 장치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하나의 라인에 하나의 블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에서 캐시 기억 장치로 전송이 된다 그러면 주기억 장치에서 캐시 기억 장치로 전송이 된다 그러면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블록 단위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어디에서? 주기억 장치에서 캐시 기억 장치로 전송이 될 때. 자, 그리고 캐시 기억 장치의 용량은 주기억 장치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블록 중에서 일부만 캐시 장치에 저장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체 이렇게 여러 개 있던 표가 다 저장이 되진 않았지. 그러므로 캐싱을 위해서는 주기억 장치 여러 블록이 캐시 기억 장치 하나의 라인을 공유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다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캐싱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얘가 캐시 기억 장치가 끄집어내고 찾아보는 것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주기억 장치 여러 블록이 캐시 기억 장치 하나의 라인을 공유해서 사용돼야 된다. 그래서 태그라든지 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넘버들을 확인을 했다는 거지. 자, 34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한번 본다 그러면 자, CPU가 이렇게 A에 요청을 했어요. 태그는 10, 라인은 11, 워드는 00이래. 그러면 자, 태그는 10, 라인은 11. 그러면 이 부분이 되겠네? 그치? 근데 워드까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워드까지 얘기한다 그러면 워드는 00이 되겠다. 그러면 태그는 10. 그 중에서 11. 에어리어에서 워드는 00. 그러니까 A가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가져온다는 거지.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B의 요청을 갖는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태그 라인 워드죠. 자, 그러면 태그는 어떻게 된다? 00이다. 라인은 00이네. 그러면 이건 진짜 없네요. 그쵸? 그러면 태그와 라인을 확인을 하고 자, 워드가 11인 얘를 이렇게 갖고 오겠죠. 이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A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어떤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을 워드 2의 n개
그리고 캐시 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을 워드 m개라고 얘기를 해보자. 자, 이때 주기억 장치의 블록 한 개가 k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주기억 장치의 블록 개수는 이 n을 k로 나눈 것이 되면서 각 워드는 n비트의 주소로 지정이 된다. 그리고 캐시 기억 장치의 각 라인은 k개의 워드로 채워지므로 캐시 기억 장치에는 총 k분의 m개의 라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거 사실 숫자를 넣어보는 게 제일 선생님 생각했을 땐 빠를 것 같아. 자, 어떤 숫자를 넣어보냐면 여러분들 33번에 있는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고요. 34번에 있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거 선생님이 글자를 확인을 하고 이 개수를 확인을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34번에 있는 예를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떤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 데이터의 용량을 워드 2의 n개. 그러면 여기 워드 2의 n개야. 그치? 워드 2의 n개야. 근데 여기 이게 2의 2승이잖아. 그치? 4개니까.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16개야. 그러면 총 합해서 몇 개가 될까? 2의 2승 곱하기 2의 4승이니까 2의 6승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2의 6승의 이 주기억 장치 데이터 용량이 있는데, 자, 캐시 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을 워드 m개라고 해보자. 캐시 기억 장치의 워드 용량이 몇 개? 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개야. 그러면 자, 캐시 기억의 데이터 용량은 워드 16개 정도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주기억 장치의 블록 하나가, 그러면 블록이라고 하는 건 우리 묶음이었죠. 그러니까 이 묶음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몇 개 들어가 있어? 4개 들어가 있네. 그치? 자, 그러면 K 값은 얼마가 될까? 4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 이 주기억 장치의 블록 개수는 당연히 몇 개가 될까? 2의 6승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2승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은 2의 4승이 되겠네. 자, 블록 개수는 어떻게 된다? 2의 4승이 된다. 그리고 각 워드는 n비트의 주소로 지정된다 했는데요. 자,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겠어. 워드는 n비트의 주소로 저장이 된다 했는데,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태그 있죠? 라인 있죠? 그리고 워드 있죠? 그러면 이진법 수가 지금 3개가, 그러니까 지금 두 자릿수가 지금 3개가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와 있는 n비트의 주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n비트의 주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태그 00, 뭐 라인 01, 뭐 그 다음에 워드 10 이런 식으로 주소가 나올 거 아니니? 그치? 그러면 이건 뭐야? 몇 비트야? 이진수가 몇 개 들어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들어가니까 당연히 몇 비트? 6비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니?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캐시 기억 장치 같은 경우, 자, 각 라인은 K개, 그러니까 4개의 워드로 채워지므로, 자, 총 개수는 캐시 기억 장치의 총 라인은 몇 개가 된다?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K분의 M이 되니까 4분의 16. 4개의 라인이 생기는 건데 00의 라인은 어떻게 됐다? 비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볼게요.
캐싱이 이루어질 때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 기억 장치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주소가 사용이 된다. 이때는 태그 필드, 라인 필드, 워드 필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총 얘네가 두 자릿수니까 총 6자리가 되겠지. 그치? 자, 이거는요, 결과적으로 이 그 문장들을요, 충분히 숙지해서 33번이나 34번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해놓으면 사실 이 문제는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캐싱 물어볼게. 캐싱이 뭐니? 캐싱이라고 하는 게 주기억 장치의 속도가 느려서 어떻게 되는 거야? CPU의 처리 속도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빠르게 어떤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캐시 장치를 통해서 주기억 장치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넘기는 것이지. 그치? CPU가 그 캐시 기억 장치에서 그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 중에 일부가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고 캐시 기억 장치는 그것을 CPU에 빠르게 전달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캐싱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태그 필드라고 하는 건 뭐냐? 캐시의 기억 장치의 특정 라인에 주기억 장치에 어떤 블록이 저장되어 있는지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라인 필드는 태그 필드는 그런 내용이고요. 라인 필드는 어떤 내용이냐? 주기억 장치에 블록이 들어갈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을 지정해 준다. 어쨌든 라인이다. 워드는요. 그 각각의 블록이 예를 들어서 4개짜리면 거기에 있는 각각의 애들이 워드다. 그치? 이런 건 알파벳 A나 뭐 K나 이런 애들이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서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직접 매핑이다. 직접 매핑의 색깔. 자, 직접 매핑이란 게 뭐냐? 직접 매핑은 주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캐시 기억 장치에 지정된 라인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당연하지. 왜? 주기억 장치는 속도가 느리니까. 자, 그래서 직접 매핑 방식에서는 캐싱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자, 다음과 같다. CPU가 태그 필드, 라인 필드, 워드 필드로 이루어진 그 주소로 향해 가면 자, 우선 요청하는 라인 필드를 이용해서 캐시 기억 장치에 해당 라인을 확인한다. 근데 자, 저장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 태그도 비교한다. 근데 저장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럴 때 태그 값이 일치하면 캐시 히트 이거 잘 맞아떨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워드 필드를 이용해서 라인 내 워드 중에 해당 데이터를 CPU한테 다시 보내준다. 그런데 CPU가 요청한 그 주소의 태그와 캐시 기억 장치 라인의 태그가 일치하지 않거나 해당 라인이 비어 있어서 요청 데이터를 찾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그런다? 캐시 미스라고 한다. 캐시 미스가 일어나면 요청 주소에 해당하는 블록을 주기억 장치에서 복사해서 따로 지정된 라인에 저장한다. 이게 우리 아까 4개의 블록이 있었는데 그치? 4개 한 블록이 4개짜리가 4블록이 있었는데 마지막 000000은 여기는 따로 저장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 빈 곳 있지. 처음에 빈 곳에 이제 내가 모르는 것들 잘 안 쓰는 거지만 얘가 지금 CPU가 요구했네. 그럼 그걸 넣는 거지. 그리고 그 주소의 태그를 그 라인의 태그의 필드에 기록하고 요청된 데이터를 CPU에 보낸다. 만약 그 라인에 다른 블록이 저장돼 있으면 그 블록은 지워지고 새롭게 블록이 저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직접 매핑의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야. 어디? 그 라인에 다른 블록이 저장돼 있다면 새롭게 가져온 블록이 저장된다. 아까 얘기했던 직접 매핑은 요것이다. 그런데 빈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 블록을 아예 그냥 통째로 갖고 와서 저장을 시킨다고. 없는 블록이 없는 그
태그와 라인 필드라고 한다면 그러면 새로운 거 갖고 와가지고 저장을 시키고 또 여기 금세 지우고 또 다시 넣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직접 매핑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직접 매핑은 자, CPU가 요청한 데이터가 캐시 기억 장치에 있는지 확인할 때 해당 라인만 검색하면 되기 때문에 검색 속도가 빠르다. 자, 이게 장점 첫 번째네. 검색 속도가 빠르다. 자, 그 다음에 회로의 구조가 단순하여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비용이 저렴하다. 이게 장점 2가 되겠네. 그치? 생각해봐. 이게 한 회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기억 장치가 있고 이걸 CPU에 전달하는 게 모두 다 여러 가지 회로도 돼 있다 그러면 회로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고 그것을 중간에서 캐시에서 막아서 얘가 지웠다 썼다 하는 일종의 공터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야? 확실히 회로가 단순해질 수 있겠고 이 시스템 구성하는데 비용이 저렴할 수 있겠지. 자, 근데 단점만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자, 계속 같은 블록을 CPU가 번갈아 가면서 요청하는 경우엔 캐시 미스가 발생해서 반복적으로 블록이 교체되니까 시스템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꾸 없는 것만 얘기해. 없는 것만 얘기하니까 계속 블록이 교체돼. 그러면 어때? 느려질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뭐야? 단점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이렇게 얘는 단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캐시 기억 장치에 라인 어디서나 자유롭게 블록을 저장하는 완전 연관 매핑 그리고 직접 매핑과 완전 연관 매핑을 혼합한 세트 연관 매핑 이런 어떤 그 보완점 보완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겠다 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아우르면서 이 글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궁금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이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